네, 안녕하십니까. 제알로봇팀 박사과정 김주환 학생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요충 로봇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주제인 적응성 요구 안정화를 위한 대형 인류 로봇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연구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남자의 생명, 즉 허리에 관련된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추는 흉추 아래로 이어진 5개 척추뼈로 구성된 부위이며 척추뼈 중 가장 큰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추는 척추 하단에 위치해 있어서 몸통의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경추, 흉추, 요추로 구성된 척추 중에서 요추에서 척추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요통은 요추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을 지칭함으로써 발병 원인은 추간판, 근육, 인대 등 척추 구조물에 이상이 생길 때 척추를 지나가는 통증 신경을 자극하고 건드려서 발생합니다. 요추와 관련된 질환이 10개이며 전 세계 인구 중 약 80%가 일생 동안 겪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요추 관련된 질환은 부작용이 있는 수혈적 방법보다 비수혈적 치료 방법을 제일 권장합니다. 이 중에서도 보존적 치료법인 보조기 착용, 그리고 요추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을 대부분 요추 질환에서 추천하고 처방합니다. 우선 기존의 보조기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보조기의 외력을 통해 체간을 지지하고 복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척추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척추 체간의 전달력 및 압력을 감소시켜 요통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조기는 정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써 착용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고각을 제공해 주어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은 첫 번째로 장시간 착용 시 요추 주변의 근육과 여부 조직의 약화를 유도하고 요추의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보조기 처방을 내릴 때는 착용 시간을 제한하고 지속적인 진단 및 모니터링을 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조기를 착용을 통해 요추에 인가되는 부하를 고관절과 같은 기타 부위로 전환시키는데 장시간 착용 시 부하가 전이된 부위의 마찰로 인한 손상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보조기는 일률적 압복부 압박을 제공하는데 이는 척추 움직임 시 척추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요추 주변근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조기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은 요통이 발생해서 보조기를 착용하지만 보조기의 일률적인 압박으로 인해 장시간 착용 시 앞서 말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응성 보조를 제공하는 복대형 인류 로봇을 제안하고 요추 움직임에 따라 적정 보강 및 지지력을 제공해줘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네, 우측의 그림은 기존의 보조기의 문제점과 제한된 방법의 차별점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요추 각도에 따른 정적인 보조기와 제한된 로봇의 복합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검정색 전선은 각도에 따른 이상적인 복합 프로파일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움직임에 따른 기존 보조기의 복합 변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의 보조기는 일률적인 복압을 제공하는데 요추의 움직임이 발생해도 복압이 약 30mm의 지지대에서 적은 변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존 보조기는 요추가 약 0도에서 45도 범위 내에서는 노란색 부위와 같이 과도한 복압을 착용자에게 제공해주게 되고 45도 이상의 운동 구간에서는 부족한 복압을 제공해주게 되어 착용자의 척추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요추 주변근에 부담을 줍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는 동적인 보조기는 복압 변화를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각도에 따라 비례되는 적정 복압을 제공해 주어 착용자의 척추 근육 부담을 줄이고 척추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인로브 컨셉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요추의 주된 움직임 방향이 플렉션과 익스텐션 방향이기 때문에 장치가 보조 힘을 제공해주지 않았을 때는 이 방향의 움직임에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제한된 장치는 복부와 등부에 변성 제재된 패드를 구성하여 앞뒤로 배치하고 이 두 파트를 연결하는 측면부는 풀리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움직임 제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착용 로봇 특성상 장치의 무게를 최소화해야 하고 모터의 빠른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통해 장치를 구동하게 되며 착용자에게 부하를 인가하게 됩니다. 컨셉 설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안한 로봇을 구현하려면 아래 세 개의 기술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착용자의 현재 복압과 척추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액추에이터를 통해 동적인 복압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지막으로 착용자의 복압을 조절하기 위해 현재 복압을 바탕으로 피드백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현합니다. 제한된 로봇의 형상은 위에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해당 그림은 장치를 펼쳐놨을 때의 형상이고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20cm이며 시중에 사용되는 복대 샤프처럼 로봇의 중간 패드를 등 부분에 갖다 대고 좌우 용 패드를 복부 앞으로 감싸는 형태로 적용합니다. 파란색 부분은 온기어를 적용한 액추에이터이며 액추에이터의 구동을 통해 와이어가 움직이고 좌우 양측의 멀티플리 메커니즘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제한된 로봇의 착용 예시입니다. 저희가 원기어를 사용한 이유가
그 착용 로봇 특성상 전력 소모가 적어야 하므로 백 드랍을 하지 않는 특성을 적용해야 되고 그 사이즈 대비 큰 기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어를 적용했고요. 이렇게 구성된 액추에이터는 최대 231mm HG까지 고압을 인가할 수 있는데 80mm HG 정도가 이제 사람이 느꼈을 때 매우 강한 압박으로 체감되는 수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로고 외에 착용자의 척추 움직임을 측정해야 되는데 척추 움직임 세팅을 위해 5번 흉추와 2번 전추에 각각 IM 센서를 착용하고 두 개의 센서의 상대 각도를 계산해서 이를 로봇의 제어 입력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착용자의 보갑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6은 이 제한된 로봇을 착용했을 때 좌측 멀티플리 메커니즘.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로드셀이며 로드셀을 멀티플리 메커니즘의 하나의 플리에 연결해서 그 플리에 인가되는 와이어 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도르의 원리에 따라서 로드셀에 측정된 힘은 복부에 인가되는 장력의 4분의 1 값이고 액추에이터의 장력은 8배 증폭돼서 착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저희가 측정한 값은 장력이므로 이를 압력으로 함산하기 위해 영 라플라스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그 위에 보이는 수식은 이제 닫힌 유치 멤브레인의 내외분 압력 차이와 멤브레인에 작용하는 장력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복부를 원통형으로 가정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네, 수식에서는 이제 PAB는 복부에 인가된 압력이고 K는 계산 단위를 이제 의학적 단위로 변환하기 위한 상수, N은 보조기의 레이어수, FAB는 복대의 장력이며 LAB는 복부의 둘레, L위드스는 복대의 높이입니다. 여기서 그 PAB와 FAB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다 상수이므로 착용자의 복부 둘레를 측정한 다음에 대입하게 되면 복대 장력을 통해 이제 복부 압력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측정된 값이 시제값과 유사한지 비교하기 위해 상형 보합 센서와 동시 착용해서 보합 변화를 측정하고 실험 결과는 그림 7번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한된 방법이 상형 센서와 유사한 보합 값을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은 약 3.5mm 추측값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갑 조절을 위한 제어 개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로봇의 제어 입력은 IMU에서 측정된 척추 극대이며 저희가 제어할 파라미터는 보갑이기에 각도와 보합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쉽게도 각도와 보합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었고 각도 보합 프로파일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각도와 척추 길이 등 근전도 관계의 그래프를 참고해서 이제 보합 프로파일을 왼쪽 파란색 박스와 같이 어떤 형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각도로 변환된 목표 압력 값을 현재 압력 값과 비교해서 압력 오차를 앞서 설명드린 장력과 상관관계를 적용해서 장력의 오차를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PID 제어기에 입력해서 장력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액추에이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제어기로 스텝 인풋 실험과 착용 실험을 한 결과는 아래의 두 개 그래프가 왔습니다. 우선 기다 입력 실험에서는 이제 디자이드 값인 40mm 대치 값을 로봇이 추정한 후 오실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이 숨을 쉬면서 복부가 움직이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착용 실험 결과에 있어서 고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오차가 누적됐다가 0.2초 후 로봇이 추정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로봇 구조 특성상 액추에이터에서 풀린 와이어가 풀리 메커니까지 전달되는 딜레이로 발생됩니다. 네,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험 목표는 제한된 로봇의 효과 확인이며 요추 움직임에 따라 동적인 보갑 인가가 요추 근육과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총 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실험자는 맨몸, 복대,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같은 동작을 수행해서 실험 데이터를 주시겠습니다. 실험 동작은 총 3가지로 구성했는데 첫 번째 동작은 플렉션 익스텐션으로 동작 시간을 플렉션 5초, 유지 3초, 익스텐션 5초로 들려서 구간별 근전도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수행하는 이제 스티프 리프팅으로 하체는 고정하고 상체만 움직여서 5kg 박스를 바닥에 들었다 놨다 5번 반복 수행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이제 두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수행하는 스쿼트 리프팅인데 스투프와는 반대로 상체를 고정하고 하체만 움직여서 5kg 박스를 5번 들고 내리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네, 실험의 측정은 첫 번째로 근전도 데이터이며 요추 움직임에 관여하는 3개 근육 렉터스 앱도미니스, 익스터널 오블리크, 릴렉터 스파인의 좌우 양측에 총 6개 부착해서 측정했고 척추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5분 흉추에 IMU 센서를 추가로 부착하여 상체의 앞뒤 방향 흔들림을 측정하였습니다. 네, 생사로 측정된 결과 분석은 근전도 데이터에 대해서는 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를 하여 착용 상태에 따른 근활성도 추세 변화를 확인하였고 버스 이스커 플러스를 통해 근활성도 분포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착용 상태에 따라 근활성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프리드먼 테스트를 진행한 후 사후 검정으로 던 테스트를 진행하여 근준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IM 센서는 이제 IM 센서를 통해 측정된 선사속 가속도 값은 박스 이스커 플러스 통해 편차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인 플래시 익스텐션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은 동작 구간별 근전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로우 데이터로 출력하였고 한 명의 실험자의 데이터를 결과로 나타냈습니다. 실험 결과는 각각 맨몸, 벨트, 로봇 순으로 나타냈고 위의 줄은 실험 동작에 따른 각도 변화와 보합 변화를 나타냅니다. 아래 줄은 6개 근육에 대한 측정된 근전도 값을 나타냈고 근육별 색상은 이제 아래 박스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착용 상태에 따른 첫 번째 근전도 결과는 익스터널 오블리크에 대한 변화인데 맨몸에서는 해당 근육이 활성화되는 반면 벨트와 로봇에서는 감소하여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등부에 위치한 이렉터 스파인의 근육으로 해당 근육은 벨트를 착용했을 때 전구간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활성화되는 반면 로봇을 착용했을 때는 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해요. 맨몸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한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인 이제 슈퍼 리프팅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5명의 실험자 데이터를 취합해서 착용 상태에 따른 최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 그래프를 출력하였습니다. 위의 줄은 이제 실험자가 박스를 들고 허리를 굽히는 구간에 대한 6개 근육의 근전도 결과이고 아랫줄은 박스를 들고 허리를 피는 구간에 대한 근전도 결과입니다. 하나의 플롯을 보시면 맨몸, 벨트, 로봇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플롯하였습니다. 우선 복부에 위치한 우측 레터스 에피너스 그리고 좌우측 일선 오블리크는 맨몸 대비 로봇의 근활성도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락폭은 약 5%에서 13%이며 벨트와 비교해도 로봇의 근활성도가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등부에 위치한 일렉터 스파인의 경우 플래시 뭐 그림 그릴 때 네. 손을 잊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상황에서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등부에 위치한 일렉터 스파인인데 플래시과 익스텐션 동작 시 벨트의 근활성도가 맨몸 대비 약 5% 상승한 반면 로봇 사용했을 때는 플렉션 시 맨몸과 유사한 근활성도를 나타냈고 익스텐션 시에는 맨몸보다 약 8%더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로봇을 착용하면은 이제 착용하고 스토퍼 리프팅을 수행했을 때 요추 주변근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스토퍼 리프팅에 대한 박스 플롯 결과입니다. 앞서 평균 표준 편차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윗줄은 플렉션, 아래줄은 익스텐션의 기준으로 나타냈습니다. 우선 복부에 있는 렉터스 에피노미스, 익스터널 오블리크의 분포가 맨몸 대비 벨트와 로봇은 하락된 구간에서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부에 있는 일렉터 스파인의 경우 플렉션 시 로봇의 분포 구간이 이제 맨몸과 벨트의 분포 합친 범위에서 위치한 것을 볼 수 있고 익스텐션 시에는 로봇의 분포가 맨몸과 벨트 대비 가장 낮은 구간에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통계 분석 방법으로 최근 상태별 같은 근육의 미미한 차이를 확인하는데 플렉션 시 좌측 익스터널 오블리크의 벨트 로봇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육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를 그래프 상단에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제한된 로봇의 근활성도가 맨몸과 벨트 대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동적인 보갑 조절이 요추 근육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 동작인 스쿼트 리프팅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한 플롯은 앞서 두 번째 동작인 스토퍼 리프팅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위의 줄은 박스를 들고 앉는 구간에 대한 데이터이며 아랫줄은 박스를 들고 일어서는 구간에 대한 구조 데이터입니다. 복부 근육인 우측 레터스 에피노이스, 좌우측 이스터널 오블리크는 맨몸 대비 로봇의 근활성도가 약 2%에서 5% 하락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등부 근육인 일렉터 스파인의 경우 벨트 착용 시 맨몸 대비 근활성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로봇을 착용했을 때는 맨몸과 유사하여 벨트 대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제한된 로봇을 착용해서 스쿼트 동작을 수행하면 근부당이 소폭 저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쿼트 리프팅에 대한 박스 플롯 결과입니다. 복부와 등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복부 근육인 렉터스 에피노미스, 이스터널 오블리크는 스티퍼 리프팅과 마찬가지로 벨트 및 로봇의 분포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부 근육인 렉터 스파인의 경우 좌우측 근육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측 렉터 스파인의 경우 sit-down과 스탠드업 시 세 가지 상태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좌측의 경우 맨몸과 로봇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데 좌측 일렉터 스파인 내에 맨몸과 로봇을 제외한 모든 근육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제한된 로봇의 근활성도가 맨몸 및 벨트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적인 보급 조절이 요추 근육에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척추 안정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척추 안정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5분 흉추에 알미 센서를 부착해서 몸통의 앞뒤 방향의 진동을 나타내는 지방향 성가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를 왼쪽 박스 플롯에 나타냈습니다. 스투프 리프팅과 스쿼트 리프팅에 대한 운동 구간별 성가속도 플롯이며
노란색은 맨몸, 주황색은 벨트, 빨간색은 제한된 로봇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운동에 대해서 로봇의 성가속도의 편차가 맨몸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프레션과 익스텐션 그리고 윗단 구간에 있어서는 벨트보다도 더 작은 편차를 나타냈습니다. 수치적으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IQR 값을 이제 도표에 오른쪽 도표에 표시하였고요. 로봇의 경우 맨몸 대비 약 50% 편차가 감소하였고, 스탠드업을 제외한 세 가지 운동 구간에 있어서는 로봇이 벨트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이제 성과속도의 편차 감소는 진도의 감소라고 볼 수 있고, 제한된 로봇을 사용했을 때 근접적으로 척추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일률적인 복압을 제공하는 기존의 보조기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함으로써 척추의 컴프레션 로드와 시어 포스를 고려한 복대형 인류 로봇을 제안하였습니다. 채용자가 요추를 움직일 때 이에 비례하여 복압을 로봇을 통해 제공해주게 되고, 요추 주변근의 부하 저감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실제 실험자를 대상으로 체관 실험을 진행한 결과 맨몸 및 벨트 대비 로봇의 근활성도가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가속도 변화 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로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각도 보호 프로파일을 개선해 볼 수 있는데, 각도와 척추 길이끈의 관계 그래프를 참고하는 것이 아닌 실험적인 방법이나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초과적인 요추부와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향후 연구로 제한된 장치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모터로 저희가 사용한 장치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서 모터를 액추에이터로 사용했지만 이제 기타 중량화 액추에이터를 적용해서 실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